예,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 동의안 부결 사태로 여야 관계가 갈수록 악화하고 있습니다. 이틀째 인사청문회가 진행 중인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인준 여부도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한편 자유한국당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친박 핵심의 탈당을 본격적으로 공론하고 나섰습니다. 이 시간 최창렬 영인대 교육대학원장, 조혜진 전 국회의원 두 분 모시고 자세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국회 산업위가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했는데 부적격 의견으로 청문보고서를 채택했다는 속보가 들어왔는데 이 얘기는 잠시 자세히 좀 나눠보도록 하고요. 먼저 한국당 혁신위 얘기부터 하겠습니다. 오늘 혁신위가 3차 혁신안을 발표했습니다. 결국 박근혜 전 대통령 탈당을 권유를 했는데요. 오늘 유석춘 혁신위원장과 홍준표 대표의 발언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먼저 들어보고 계속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들려주시죠. 국정 운영 실패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물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자진 탈당을 권유해야 한다. 만약 자진 탈당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당헌 당규에 따른 출당 조치를 취해야 한다. 계파 전행으로부터 비롯된 국정 실패의 책임이 가장 무거운 서청원 의원 및 최경환 의원에 대해서도 자진 탈당을 권유해야 한다. 혁신위의 인적 쇄신안은 당에 대해서 권고하는 것입니다. 혁신위는 전국적인 집행기관이 아니고 자유한국당의 혁신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한다. 그런 의견을 모아서 권고하는 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권고안을 토대로 당내 의견을 모아서 집행 여부를 10월 17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판결을 전후해서 논의를 본격적으로 할 것입니다. 예, 유석준 혁신위원장, 홍준표 대표의 발언 내용 들으셨습니다. 원장님, 결국 탈당을 권유했네요. 예. 탈당 권유는 징계 수위 중에서 상당히 높은 겁니다. 제일 높은 게 일단 출당, 그다음에 탈당 권유고 그 세 번째 단계가 당원권 정지, 맨 낮은 단계가 경고거든요. 이미 당원권 정지 돼 있는 상태예요. 그렇죠.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예. 근데 이제 계속 나왔던 얘기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출당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 조혜진 의원은 바른정당 소속 계십니다만 바른정당과의 통합 문제, 보수 야당끼리의 통합 문제도 진척이 없고 또 그런 부분을 떠나서라도 이제는 박 전 대통령이 사실상 뭐 당원권 정지 상태에서 의미가 없지 않냐 이런 논란이 있는 거죠. 당내에. 물론 친박 의원들의 어떤 뭐 생각은 다르다 하더라도 바로 그런 점이 이제 혁신위원회가 권고를 한 거예요. 홍준표 대표의 얘기 따나 이건 아직 결정된 건 아니죠. 혁신위가 권고를 하고 최종 이제 결정 내려야 되는 건데 10월 17일 날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가 있지 않습니까? 아마 그때 이제 판결을 보고 결정을 할 것 같은데 아마 이제 탈당 권유를 한 상태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전 그 10월 17일 전에 자진 탈당할 것 같지는 좀 않아 보입니다. 지금 이제 반응도 별 반응을 안 보였다라고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탈당을 하지 않더라도 이 자체가 이제 바른정당에 주는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자,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서는 약간의 침묵을 보였다 이런 보도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지금 일단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탈당 권유 이야기부터 하죠. 뭐 혁신안에서 여러 안들을 그런 혁신 작업을 해왔는데 가장 핵심이 바로 이 부분 아니었겠습니까? 인적 청산 부분이었는데 오늘 여러 가지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셨어요, 전반적으로? 그 혁신위로서는 어려운 결정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자유한국당의 쇄신과 개혁 또 범보수 진영의 쇄신과 개혁의 효과를 내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좀 그동안에 좀 실기를 좀 한 측면도 있었고요. 이 이야기 나온 지 벌써 오래됐거든요. 이제 결정이 내려졌고 그것도 당의 최종 결정이 아니고 혁신위 권고안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사이에도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당이 그 자유한국당이 취해온 입장이 조금 정략적으로 오락가락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 포용하려고 했다가 또 지금은 또 다시 이제 내치는 그런 형태로 당의 필요에 따라서 선거 때는 오히려 그걸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용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서청원 또 최경환 전 의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당원권 정지를 했다가 또 다시 대선에 필요하다고 해서 부지깽이 하나라도 써야 된다 해가지고 그걸 또 그 해제를 했습니다. 그렇게 했다가 또 다시 또 그보다 더 강한 그 징계안을 내린 것이거든요. 그리고 이것도 사실은 그나마 이것이 효과를 발휘하려면 전광석화 같이 해야 되는데 그 혁신위가 권고하고 바로 당의 그 윤리위가 가동돼 가지고 열려가지고 빨리 결정하고 그다음 최고위 결정하고 실행을 하면 그나마 조금 효과가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이걸 또 홍준표 대표는 좀 전에 뉴스에 나온 것처럼 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 판결 이후로 미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보기에 따라서는 이건 나중에 그때 가봐야 하는 거죠. 이 실행이 될지 말지도 가봐야 하는 것이고 실행이 되더라도 그 사이에 효과는 굉장히 좀 그 희석돼 버리지 않을까 그런 아쉬운 생각이 듭니다. 그 홍준표 이제 대표가 된 이후에 여러 뭐 토크 콘서트 자리랄지 여러 차례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탈당을 권유하는 유도하는 듯한 이런 발언을 계속 하지 않았습니까? 압박을 해왔는데 실제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서는 어떤 뭐 응답은 없었습니다. 근데 결국 이렇게 탈당을 이제 권유하게 됐는데 글쎄요 이 작업, 그러니까 이런 인적 혁신 작업이 자유한국당이 앞으로 나아갔을 때 어떤 큰 하나의 그 획기적인 그 혁신에 있어서 어떤 뭐 이정표를 세울 수 있는 그런 작업이 될 것인지 어떻게 보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아무튼 가장 중요한 게 인적 청산의 문제입니다. 여러 가지 당내 민주화라든지 제도적 개혁도 중요합니다만 일단 국민들의 가장 그 인상적으로 느낄 수가 있는 게 박근혜 전 대통령의 뭐 탈당이 됐건 출당이 됐건 제명이 됐건 이것을 포함한 친박 의원들의 당을 떠나는 모습이거든요. 근데 그러한 부분들이 지금 조 의원께서 잘 설명한 것처럼 계속 얘기가 되어 왔던 거라서 이제 국민들에게 이런 부분들이 별로 어떤 그 참신한 당이 개혁하려 하는구나. 그리고 탄핵 정부에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반대했다 하더라도 이제 뭔가 새롭게 보수가 어떤 개혁 보수로서 새롭게 태어나려고 하는구나. 이런 메시지를 주는 데는 저는 한계가 있다고 보여져요. 이미 말하자면 약발이 다 이제 끝난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만약에 박 전 대통령이 출당이 된다 하더라도 나중에 제명을 취할지 뭐 결국 두고 봐야지 알겠습니다만 결국은 친박 의원들이 같이 어쨌든 그런 물러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면은 적어도 인적 청산이나 인적 쇄신의 측면에서는 굉장히 효과는 반감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여전히 혁신위가 이렇게 권고하고 결정이 내려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 얘기가 나왔던 것이라서 별로 이것이 어떤 보수 제1야당의 어떤 그 혁신 또는 뭐 개혁 이런 것으로 연결될까 이건 대단히 회의적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 조 의원님 친박계는 뭐 벌써 반발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미 뭐 이게 사실 공론화돼 있기 때문에 그 전부터 약간의 불안했을 수도 있는데 이장우 의원 같은 경우는 왜 잘로 굴러가는 당을 둘로 나누나 이런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어떻게 해서요? 이게 반발이 어느 정도 확산될 것으로 보십니까? 지금 조금 애매한 시점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높은 지지율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드라이브를 걸 때 사실 야당이 별로 그렇게 제지를 못했거든요. 여론의 힘 때문에. 그러다가 지금 자유한국당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제부터는 정부 여당을 견제하기 시작하겠다라고 하고 또 장외투쟁까지 하고 일부지만은 이제 장외에서도 모이고 또 그 힘이 영향을 미쳐가지고 김일수 헌재 소장 같은 경우는 이제 부결시키고 하는 그런 이제 결과가 나왔고 이제 정기국회 시작돼서 국정감사하고 예산 법 집행 그러니까 입법 이런 작업이 시작되는데 여기에서 그 자유한국당이 뭉쳐가지고 힘을 발휘해야 된다라는 그런 시기인데 이 사안은 결과적으로 당내 분란을 일으키고 또 일부 부분적으로 분열을 가져올 수도 있고 일사불란하게 대여투쟁을 할 수 있는 전열을 흐트러뜨릴 염려가 있는 거죠. 그래서 홍준표 대표도 좀 전에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 친박 진영에서는 사실은 크게 보면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미 정치적으로 이제 사망했다고 보기 때문에 그 아류, 그 밑에 있던 그 그늘에 있던 분들이 뭔가 다시 하기는 쉽지가 않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불명예스럽게 정치 생명이 끊어지는 걸 갖다 그냥 감수하지는 않을 거죠. 예. 그리고 서청원, 최경환 두 분을 지명해서 이야기했지만 그분이 다가 아니고 그분들이 그렇게 되면은 예. 그분들과 같이 했던 친박의 많은 주류들 지금 집행 그 지도부에 들어가 있는 분들도 계시고 나머지 또 중진 의원들, 예, 초재선 예. 의원들도 예. 있는데 이분들이 나중에 3년 뒤에 공천이라든가 이럴 때 이걸 기준으로 끄집어내 가지고 그때 예. 관계했던 사람들 하고 다시 그 어떤 조치가 내려지지 않는다는 보장도 예, 없거든요. 예. 정치권에 그런 일이 많았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 저항이 불가피하게 부분적으로는 있을 텐데 이게 어느 정도 변수가 될는지 자진 탈당을 공고했는데 탈당하리라 보십니까? 탈당은 거부하겠죠. 예. 왜냐하면 원래대로 한다면은 이런 그러면 거는 제명되는 거 아닌가요? 예, 그러려면은 탈당 거부하면은 10일 안에 당헌 당규상으로 보면 예. 당규상으로 보면은 탈당 제명 결정이 내려졌는데 탈당 안 하면 10일 안에 자동 제명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예, 예. 물론 형식적으로는 뭐 윤리위에서 의결하고 최고위원회에서 의결하는 형식적인 상징적인 조치는 할지 모르겠지만은 당규상으로는 법적으로는 10일 지나면 탈당된 걸로 예. 당에서 제명된 걸로 그렇게 보게 되는데 근데 그것도 앞으로 홍준표 대표 이야기대로 한다면은 박근혜 전 대통령 1심 판결 이후에 예. 윤리위 의결을 하고 최고위 결의하고 난 뒤에 열흘 뒤거든요. 예. 그러니까 아직은 뭐 탈당하지 않는다고 해서 제명되는 건 아니죠. 다시 보도만 않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죠. 이미 혁신위가 저렇게까지 이야기했기 때문에. 저렇게 해도 사실은 좀 전에 그 원장님 말씀처럼 정치적 효과는 사실 미미할 수 있는데 그걸 또 다시 걷어들인다고 하면 정말 이 코미디가 돼버리기 때문에 예. 그건 어려울 거로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중요한 거는 이제 저기에 이제 탈당 공고를 받은 사람, 친박계 의원들, 그 나머지 사람들이 탈당을 할 것인가, 뭐 연쇄 탈당 사태랄지, 그게 이제 바른정당하고의 관계가 맞물려 있지 않습니까? 오늘 바른정당 이야기도 했어요. 나갔던 바른정당 의원들한테 문호를 개방하겠다. 그 대신 배구종교는 할 수 있는 자세를 갖춰야 된다. 이런 뭐 단서를 달긴 했습니다만은 어떻게 보세요? 이 문제가 그 자유한국당 이런 혁신 작업이 바른정당과의 연대까지 이어질지 그 부분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바른정당의 내부의 문제가 큰 변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지금 이제 한국당 내부에서 어쨌든 보수 야당의 통합을 의식한 이런 여러 가지 정치적 행위들이 나오고 있는 건데 지금 바른정당도 바른정당대로 굉장히 사정이 복잡해요. 그렇죠. 지금 여기 조 의원 계십니다만 김무성 의원 같은 경우는 어쨌든 통합이 아니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 확고해 보이고 유승민 의원은 어쨌든 자강하자, 자강론에 무게를 두고 있기 때문에 이 둘 사이에 이 두 생각의 차이를 어떻게 극복해내냐의 문제입니다. 예. 그렇다면은 만약에 바른정당 내부에 이대로 가다가는 바른정당이 아무리 개혁적 모습을 낸다 하더라도 실제 워낙 세가 약하고 역시 여전히 TK를 의식 안 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결국은 자유한국당과 통합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일부 세력, 김무성 의원 등의 세력과 같이 갈 수 있는 그 변수가 하나 있는 것이고 그럼 바른정당도 분열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럼 자유한국당도 친박과 친박이 아닌 분 또 뭐 요새 뭐 친홍 얘기도 하잖아요. 친홍준표. 그 친박, 비박, 친홍준표 또 뭐 그 사이에 있는 저 애매한 스탠스의 의원들 이게 지금 복잡다단하게 양당이 얽혀 있는 것 같아요. 예. 게다가 좀 조금 이제 결혼다음에 국민의당도 있잖아요. 국민의당은 이제 안철수 대표가 당권을 잡은 다음에 완전히 뭐 하나로 선명야당 하나 가는 이제 단일 대우로 가긴 갑니다만 예. 전체적으로 볼 때 지금의 정당 구도가 대단히 이게 불안한 구도이면 틀림없어요. 그러니까 원심력이 대체로 많이 작용하는 정당 체제다라고 예. 보는 거죠. 예. 지금 이제 제1야당이 지지율이 낮고 다른 정당은 말할 것도 없잖아요. 게다가 민주당은 지지율이 높은 상태고 이렇기 때문에 그 높은 차이와 낮은 차이가 굉장히 현저하잖아요. 예, 이 지지율의 예. 차이가. 이런 상황 속에서 야당들이 계속 어떤 그런 어떤 원심력이 작용하면서 구심점은 없고 또 확실하게 국민들에게 뭔가 다가갈 수 있는 그런 개혁적 어떤 이슈나 의제를 개발하지 못하고 있고 예. 이러다 보면 계속 이런 정치공학적 얘기만 난무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사실은 굉장히 정치적으로, 정치 구도적으로, 정치 공학상 중요하다 하더라도 국민들이 보기에는 자신들끼리의 어떤 살기 위한 몸부림밖에 안 보여서 그 내부에 있는 야당, 뭐 제1야당이 됐건 바른정당이 됐건 국민의당이 됐건 예. 무엇이 국민을 위하는 길이고 그리고 국민들이 무엇을 원하는 것인가를 볼 때 그럴 때 해답이 나오지 않는가라는 뭐 너무 언론적일 수도 있는데 그런 예. 생각이 좀 듭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연스럽게 바른정당 얘기로 넘어갔는데요. 예. 조님께서 뭐 누구보다 사정을 잘 아실 것 같은데 예. 자 오늘 뭐 끝장 토론 있지 않습니까? 예. 이번에 끝장내지 않으면 연말에 당이 끝날 거다라는 하태경 최고위원의 이야기도 있었는데 예. 자 오늘이 고비다. 그러니까 앞에 당의 진로, 지도부가 어떻게 꾸려질지 지금 상황 어떻게 돌아갑니까? 예, 오전에 원내외 위원장 연석 회의가 매주 수요일 날 열리는 그 회의가 있었는데 거기에서는 자강론이 좀 더 우세하고 유승민 전 대표 중심으로 해서 비대위를 구성해야 된다는 의견이 우세했는데
저녁에 또 의총이 예정돼 있는데 여기서는 또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예. 원내에 있는 국회의원들하고 원외 당협위원장들하고는 정치적 이해관계가 꼭 일치하지는 않거든요. 예, 통합에 대해서는 원내 의원들은 조금 더 이제 긍정적인 입장이고, 물론 이제 그 안에서도 통합론과 자강론이 또 틀리지만은 원외 위원장들의 경우에는 좀 소극적이라고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저쪽에 현역 의원들이 있는 지역에 우리 원외 위원장들은 가서 이렇게 경쟁을 하면 아무래도 이제 불리하고, 원내에 있는 국회의원들은 저쪽에 있는 그 자유한국당에는 원외이기 때문에 합당해가지고 서로 경쟁하면 내가 이길 수 있다 이런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또 틀린 부분도 있고, 예. 좀 전에 이제 자유한국당 쪽에서 그 바른정당에 대해서 문호를 개방한다고 한 거는 개별 입당을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예. 근데 지금은 통합을 주장하는 분들도 원칙적으로는 당대당 통합을 주장하는 것이고, 또 자강론을 주장하시는 분들도 당대당 통합을 전제로 하되 자강해가지고 좀 더 이제 개혁적 면모를 갖춰가지고 구미적 명분을 가지고 이제 통합을 해야 된다. 그리고 시기적으로도 이제 그 제한을 두지 않고 있는 그런 입장인데, 예.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개별적으로 들어오라고 하면은 몇몇 분들은 뭐 개별적으로라도 난 들어갈 수 있으면 들어가고 싶다는 생각을 하는 분들도 있을 수가 있는데, 예. 그렇게 하는 데는 또 부담이 많이 따르죠. 지난번에 몇 분 돌아가셨다가 저쪽으로 다시 그 복귀하셨다가 정치적 그 부담을 굉장히 크게 졌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 다시 또 몇몇 분이 당대당 통합이나 또 개혁의 명분 이렇게 다 안 갖춰져 있는데,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내가 살기 위해서 그냥 다시 이제 개별적으로 복당한다고 하면은 결국 그 바른정당의 아슬아슬한 원내 교섭단체 깨고 들어가는 예. 원내 교섭단체를 깬 책임까지 이제 져야 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쉽지 않고 결국 쉽게 결론은 나지를 않을 것 같습니다. 제일 좋은 거는 자유한국당도 획기적으로 예. 개혁하고 예. 그리고 이제 당대당으로 이제 대등하게 통합을 하고 그런 게 된다면 제일 좋을 것 같은데, 예. 그의 양당의 사정 때문에 쉽지가 않아서 이 논의가 오늘 중으로 결판내야 된다고 하는데 조금 더 논의가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요. 최근에 그 유승민 의원하고 김무성 의원의 그 화합의 그 키스샷 예. 장면이 계속해서 내리를 떠나질 않는데, 자, 오늘 그 모습이 어떻게 다시 바뀔지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자, 그리고 이제 김인수 헌재소장 후보자 임명 동의안이 부결되면서 인사청문 또 두 개 지난번에 박성진 했고요. 네. 지금 이제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오늘까지 진행 중인데 상황이 복잡합니다. 저희들이 준비한 키워드 보시고 계속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내용을 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예, 자,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방금 저희들이 속보로 전해드렸는데 오늘 국회 산업위에서 부적격 의원으로 청문 보고서를 채택을 했습니다. 자, 여야 의원들 모두 상당수가 부적격 의견을 표시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어제 보십니까? 청문회에서도 보니까 예. 여당 의원들도 뭐 두둔하고 옹호하는 발언을 안 하더라고요. 오히려 야당의 의원이 뭐 그게 옹호인지 비아냥인지 모를 발언을 하는 걸 제가 봤어요. 근데 어쨌든 뭐 저도 그렇고 말이죠. 많은 사람들이 박성진 후보자가 과연 장관을 적격하냐라는 얘기를 많이 제기하고 있어요, 사실. 그리고 여러 가지 얘기가 된 중에서도 어쨌든 뭐 이승만 독재 그리고 박정희 유신에 대한 어떤 역사관의 문제, 이게 어떤 뭐 보수와 진보의 문제를 떠나서 과연 보편적인 역사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인가의 문제.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가 지향한 바 하고는 많이 괴리가 있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중소벤처기업부라는 게 꼭 그런 역사하고 직접적 관련이 없는 부처라 하더라도 예. 기본적으로 문재인 정부의 내각의 일원으로서 국무위원으로서 과연 타당하냐 이런 문제 제기가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밖에 다른 여러 가지들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꼭 역사적인 게 아니다 하더라도요. 그래서 여당에서도 반대하는 기류가 있었던 것이고 결국 부적격 채택이 된 거거든요. 결국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이 청문 보고서가 부적격 채택되더라도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 거니까 이거 뭐 국회 인준이 필요 없는 자리잖아요. 예. 어떤 이제 조치를 취할지 굉장히 이제 궁금합니다. 예. 근데 아무튼 최근에 여러 인사 실패가 있었어요. 이유정 후보자의 헌법재판소 재판관도 그랬고 예. 여러 가지가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 만약에 자진 사퇴를 하지 않으면 지금 이제 부적격 채택된 상황 속에서 전 정부에 굉장히 큰 부담이 되지 않을까. 만약에 대통령이 임명을 안 한다든지 아니면 대통령이 임명을 한다든지 양쪽이 다 부담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결국은 이 정도 왔으면요. 박성진 후보자가 자진 사퇴해 주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행동을 취할지 모르겠어요. 굉장히 큰 부담이 지금 김희수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만 김희수 후보자의 후보의 경우도 부결됐잖아요. 헌정사상 초유예요. 헌정사상이라는 게 헌법재판소가 1987년도 9차 개헌 때 새로 생긴 기구니까 그 이후에 처음에 헌법재판소 소장이 국회 인준이 부결된 거는
굉장히 문재인 정부로서는 큰 예. 부담을 안고 있는 건데 예. 이 박 후보자까지 만약에 이런 상태로 와서 임명이 된다 하면 예. 정부에 저는 여러 가지 큰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라는 알겠습니다. 생각을 합니다. 민주당 쪽에서도 일단 박 후보자에 대해서 시간을 좀 자진 사퇴할 수 있는 시간을 줬는데 오후 3시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야기가 되지 않아서 어떤 답이 없어서 오늘 이제 부적격 보고서를 일단 채택을 한 것 같습니다. 청문 보고서를. 청와대 쪽에도 아마 여당 쪽에서 이제 좀 적절하지 않은 인사다 이런 식으로 의견이 전달된 것 같아요. 청와대도 굉장히 고심스러울 것 같습니다. 예. 여당이 부적격 보고서 낸다는 거는 제 기억에는 없어요. 제가 국회에 예. 있는 동안에는. 예. 여당에서 야당과 합의해가지고 대통령이 임명한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 부적격 청문 보고서 채택을 한다면은 예. 저거는 통상적으로는 청와대하고 이미 합의돼서 청와대도 포기한 상황인 것이 통상적입니다. 예. 예. 근데 만약에 그게 아니라고 한다 하더라도 여당에서 청와대에다가 예. 저기 요구를 하는 거죠. 이거 포기하라고 요구를 하는 것인데 청와대도 사실은 이 사람을 계속 붙잡을 수 없다라든가 내부적으로는 포기했다라는 기류를 읽고서 그 명분을 주기 위해서 여당이 부적격 보고서 채택을 했을 수도 있고 예. 아니 그것도 아니면은 거의 항명에 가까운 거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박 후보자한테 청와대도 사실상 포기한 거랑 마찬가지다라는 것 같다가 정치적 메시지를 여당을 청와대를 대신해서 여당이 예. 주는 것일 수도 예. 있습니다. 물론 청와대가 대충 이렇게 뒤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서 청와대가 그냥 자진 처리하기는 좀 부담스럽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편인데 그것도 못하는 상황이니까 여당이 청와대를 대신해서 그 메시지를 박 후보한테 주는 것일 수도 있는데 그래 되면은 사실 정치적인 감각이 있는 후보 같으면은 딱 알아채고서 그냥 사퇴하는데 아직까지 사퇴 안 하고 있는 거 보면은 박 후보는 역시 뭐 정치권에 있던 분도 아니고 이공계 학도고 그래 놓으니까 이 맥락에 대해서 얼른 하지 못하고 아직도 그냥 그대로 있는 것일 수도 있다고 저희 생각합니다. 일각에서는 지금 진행 중인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를 살리려고 하는 카드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결국 박성진 카드를 버리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데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그걸 기대하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하고 연계가 돼 있다라든가 야당이 그걸 연계시켜 가지고 이걸 포기하면은 그거는 우리가 좀 대충 배려할 수 있다라든가 한다면은 또 그럴 수도 있는데 그 전이 아니고 대법원장 후보가 적격이든 부적격이든 관계없이 이 사안에 대해서는 야당은 물론이고 여당까지도 부적격이다라고 특히 여당 같은 경우에는 여당 정부가 진보 정권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정체성의 문제에서 딱 걸려버렸기 때문에 정체성을 용납할 수 없는 후보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당은 대법원장 후보는 당연히 또 살리고 싶겠죠. 그것과는 별개로 이 후보는 여당도 못 잡아주는 야당은 당연히 이제 반대하고 있고 독립 변수로서 그냥 포기되는 놔버리는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도 이제 이렇게 인준을 거쳐야 하는 그런 대상자 아니겠습니까? 대법원장 후보자이기 때문에 김인수 지난번에 헌재 소장 후보자의 낙마 사태가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여야 모두 신경을 좀 곤두세우고 있는 것 같고 그런 상황이 같습니다. 어떻게 될 거로 예상을 하세요? 그래서 일단 당장 인준 표결에 들어가기는 어려울 거예요. 김인수 후보자의 여진이 남아 있기 때문에. 여당도 부담스럽고 야당 특히 이제 국민의당이 굉장히 어떤 스탠스를 취할 거냐가 이제 관심거리잖아요. 그렇죠. 바른정당이나 자유한국당은 사실 반대 쪽으로 기울 공산이 크고 국민의당으로서는 부담이 크죠. 김인수 후보자가 일단 호남 전북 고창이었는데 이 낙마한 상태에서 이른바 호남 홀대론을 지금 안철수 대표가 얘기하고 있잖아요. SOC를 호남을 많이 깎았다. 오늘도 전북 갔지 않습니까? 전북에 갔잖아요. 바로. 그런 상황 속에서 김인수 후보자가 마침 전북 출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호남 홀대론이라는 게 지금 이제 여당이 상당히 곤혹스러웠던 부분이었잖아요. 지금 야당들에서 굉장히 공격받았던 부분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호남 홀대론을 지금 오히려 의식하게 된 게 이제 국민의당이 됐기 때문에 김명수 후보자의 경우는 김인수 후보처럼 그렇게 쉽게 반대하기는 어려울 것 같긴 해요. 근데 아무튼 또 김명수 후보자에 대한 야당의 반응은 야당마다 조금씩 결의 차이는 있지만 대단히 안 된다는 입장이에요. 김인수 후보자는 마찬가지로 특히 자유한국당의 모 의원은 참 제가 들어도 모욕으로 느낄 수 있는 발언을 하고 그랬었잖아요. 그래서 백혜련 의원이 왜 이렇게 모욕적 발언하냐 이런 춘천 경찰서장이 경찰청장이 되는 격이고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이런 식으로 굉장히 반대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쉽지는 않아 보이긴 한데 저는 어쨌든 여당이 야당을 충분히 설득을 해가지고
좀 시간을 둔 다음에 표결에 예. 들어가지 않을까. 예. 그렇게 해서 김명수 후보자는 통과 쪽으로 갈 가능성이 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국민의당이 너무 큰 거예요. 지금 그 국민의당의 안철수 대표가 20대 국회의 결정권은 국민의당이 가지고 있다는 예. 말이 굉장히 부담스럽게 들려요. 예. 예. 거기에 대해서 이제 원내대표가 좀 이렇게 무마를 했잖아요. 꼭 그런 의미는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용호 의원이. 예. 아무튼 그런 것들이 꼭 목리를 부리는 것으로 비칠 수가 있는 상황 속에서 김명수 후보자까지 낙마시키면 사실 별 명분은 없는 거거든요. 엄청나게 뭐 도덕적 흥결이 제기된 것도 아니고 예. 그렇다고 야당 일부가 얘기하는 완전히 무슨 뭐 이념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도 전혀 아니란 말이에요. 예. 우리법 연구회라든지 국제인권법 연구회라는 건데 예. 그 소속의 판사가 이제 480명이가 돼요. 그 480명이 야당의 제1야당의 주장처럼 전부 문제가 있는 그 연구회였다면 그 480명의 판사가 거기 소속돼 있는데 예. 그분들이 다 이념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그런 논리적 얘기가 되기 때문에 예, 예. 그건 굉장히 논리적 비약이라고 봐요. 그래서 그런 이유로 낙마시킨다는 것에 대한 부담이 있지 않겠느냐 생각이 든다는 거죠. 예. 예. 자, 조인 생각은 어떠세요? 일단 어제 오늘 청문회 과정을 봐서 그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의 어떤 도덕성, 자질, 능력, 또 과거의 어떤 행적 이런 것들 다 봐서 좀 그러니까 충분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지 아니면 좀 뭔가 좀 부족하다 이렇게 보시는지 어떻게 보세요? 제가 그 국회에 있고 청문위원이면 좀 저는 조금 부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렇습니까? 물론 이제 춘천지법원장까지 했으면은 그 판사로서는 상당히 성공한 편인데 대한민국 대법원장감이냐는 거는 이제 별개의 문제인데 이제 그 이념적 편향성 문제도 있고 예. 또 사조적인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뭐 코드 인사 문제도 있고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대법원장 감이냐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특히 지금 사법부가 내부적으로도 좀 복잡하고 좀 시끄럽고 사법부의 새로운 이제 위상을 제대로 이제 정립을 해 나가야 돼요. 사법부 개혁도 또 해야 되고 예. 그런 부분에서 이거를 제대로 혼란 없이 예. 이걸 끌고 나갈 만한 리더십이 있는 분이냐는 부분에 대해서 또 국민이 바라는 그런 사법 서비스, 재판 서비스를 제대로 할 수 있는 사법부로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쪽의 개혁, 정치적 개혁 말고 국민이 바라는 국민에게 제대로 봉사하는 사법부로, 법원으로, 판사로, 예. 재판으로 그렇게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쪽의 비전이 있는 분이냐는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그런데 어쨌든 간에 그 캐스팅 보트는 국민의당에 있습니다. 그 자유한국당은 정우택 원내대표가 무슨 수를 쓰더라도 맞겠다라고 공언을 해버린 상태고 그게 사실 당론이죠. 그래 되면 바른정당도 거의 당론에 가깝게 부결에 가까운 상태고 예. 이제 결국은 김희수 재판관의 경우도 그랬지만은 국민의당이 캐스팅 보트를 지는데 국민의당이 사실은 굉장히 좀 그 어려운 곤혹스러운 입장입니다. 그렇죠. 지금까지는 그 호남 민심이 문재인 정부 도와주라 해서 계속 도와줘 봤는데 그 추경이라든가 뭐 정부 조직법이라든가 다 도와줘 봤는데 돌아온 거는 그냥 존재감이 점점 없어져 버리는 거죠. 하면 할수록 문재인 정부만 올라가고 자기들은 이중대가 되고 도와준 거 당연한 걸로 생각하지 호남 쪽에서 그래 국민의당 니들이 도와줘서 고맙다 니들 참 잘하네 하고 지지를 받쳐준 게 아니고 저쪽만 고공행진을 하고 이쪽은 계속 헤맸거든요. 밑에 물론 그 사이 악재도 있었지만은 그럼 이렇게 가면은 결국은 길은 민주당과 합당해야지 그쪽에 들어가서 공동운명체가 되면은 예. 서로 같이 잘 살 수 있는데 예. 그것도 쉽지가 않고 그 들어간다고 해서 거기서 자기들 갖다가 받아주거나 계속 다음 공천 준다는 보장도 없는 상태고 예. 그렇다고 야당으로 있으면서 도와주니까 지지율은 떨어지고 존재감은 의미가 없어지고 예. 그런 측면에서 이 호남 민심도 의식해야 되지만은 일단 내 존재를 먼저 확립해야 된다. 그리고 국민당의 태생부터가 그 호남 민심이 문재인 후보와 민주당에 대해서 실망해서 대체제로서 선택해가지고 총선 때 팍 밀어줘가지고 약진을 했기 때문에 그 구도가 현재로 유지되고 있다는 걸 본인들이 느끼기 때문에 예. 일부러 문재인 정부가 잘못되게 이렇게 끌어내릴 수는 없지만은 현실적으로는 문재인 정부가 잘 되면 잘 될수록 자기들이 옆에서 도와주면 좋아질수록 자기들은 없어지고 오히려 문재인 정부가 좀 이제 국민들에게도 이제 비판받고 이럴 때 야당으로서 존재 가치가 올라가고 이것 때문에 결국 이제 이 둘 사이에서 고민하다가 이제 투표를 할 텐데 예. 그 국민의당 의원 한 사람도 이런 정치적인 맥락도 있지만은 예. 결국은 국민들이 이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를 바라보는 그 시각 이 사람이 대법원장 감이다 아니다라는 그걸 가장 결국은 최종적으로는 그걸 생각해서 다 여론의 다수가 아니다 하면은 그쪽으로 가고 기다 하면은 정치 그 공학이 있더라도 뭐 가결해 줄 수밖에 없고 예. 그런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싶네요. 알겠습니다. 자, 예. 김미수 헌재 소장 후보자의 낙마 이후에 민주당과 국민의당 관계 심상치 않습니다. 자, 이런 키워드로 정리했는데 그런 내용 보시고 계속 이야기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겁니다. 예. 자, 민주당과 국민의당 완전히 척을 지는 모양새입니다. 어제 추미애 대표 발언 수익이 상당히 높았죠. 그런데 오늘은
그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끝나서 그런지 조금 발언 수위를 낮췄다 이런 이야기도 지금 나오거든요. 이제는 더 이상 형제가 아니다. 그러니까 국민당 쪽에서는 우리가 언제 형제였느냐 이런 이야기도 나옵니다. 어떻게 보세요? 두 당의 그러니까 관계. 좀 아주 이제 좀 협소하게 본다면요. 예. 호남 민심을 두고 제로섬 게임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호남 민심이 양쪽을 다 적절하게 견제하기는 좀 어렵지 않느냐. 예. 그러니까 국민의당이 지난 총선 때 그때 받았던 지지, 호남으로부터 지지는 벌써 아주 옛날 얘기가 되고 말았어요. 불과 작년 4월 얘기인데. 근데 호남은 지금 집권당을 지지하고 있고 지금 잘 우리 조 의원 설명하신 것처럼 근데 국민의당으로서 정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안철수 대표가 당이 없어질 것 같아서 그 악재에도 불구하고 많은 비판을 무릅쓰고 출마해서 당선이 됐어요. 당권을 잡았는데 지금 그래서 선명야당으로 가겠다. 광해에서 정말 쓰러진 한이 있다고 가겠다. 해서 그걸 보여준 거예요 지금. 예. 이제 김희수 재판관 후보자 이게 그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서 정말 이 당의 존재를 보여줬죠. 근데 지금 김명수 후보자는 저는 사실 큰 흠이 없는 것 같아요. 저는 법률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예. 얘기 좀 다른 얘기입니다만 양승태 대법원장 같은 경우는 아주 법관 엘리트 출신이에요. 근데 이분이 과연 사법부 독립에 대해서 국민들이 얼마나 신뢰를 하고 있냐의 문제도 제기할 수 있기 때문에 예. 이분이 뭐 대법관 출신이 아니고 법원 행정처의 기존의 법관의 엘리트 코스를 거치지 않았다 해서 적격이 아니다라는 것도 저는 너무 고정관념이 아니라 생각하는데 아무튼 간에 그건 예, 국회가 판단할 일인데 지금 국민의당이 사실상 이혼이다. 그럼 지금 저 상태는 완전 이혼이죠. 저는 뭐 잠깐 별거했다 합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가장 결정적으로 헌법재판소가 생긴 이래 그야말로 헌 여사상 처음으로 헌재 소장 후보자를 낙마시켰기 때문에 저 상태에서 적어도 당분간은 다시 들어올 확률도 없고 그럴 생각도 없어 보인다는 거예요. 예, 예. 그런 부분들이 추미애 대표가 어제 그 뭡니까 100번 기념식 예. 수상 자리에서 이렇게 예, 지금 나오죠 영상에. 나오는데. 퇴장하는 과정에 전혀 뭐 국민의당 의원들 특히 박주선 의원을 그냥 지나쳐서 가는 저런 모습 모습들은 보이죠? 이제 예. 감정을 여과 없이 이렇게 드러낸 거잖아요. 예. 저런 상태에서 다시 뭐 합치기가 어렵겠죠. 저렇게 악수 안 하고 이제 의도적으로 이제 가버리는 저런 모습들이. 예, 예. 그러니까 저런 모습들도 이것도 좀 다른 얘기는 한데 집권당 대표로서 저럴 때 또 여유 있는 모습 보여야 될 텐데 예. 왜 저렇게 눈에 보이는 행동을 하는지 참 안타깝기도 해요. 아쉽기도 하고 알겠습니다. 발언도 자, 그렇고 발언 수위도 그렇고. 자, 조 의원님 의견은 오늘 추미애 대표, 정우택 원내대표, 또 안철수 대표, 하태경 최고위원 오늘 어떤 얘기를 했는지 먼저 좀 들어보고 관련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할까요? 예. 새로운 정부가 국민의 선택에 의해서 선택된 후 넉 달이 지났습니다. 국정 공백을 메꾸는 자리였습니다. 어느 누구도 정략적으로 접근할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국회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국민 수준에 한참 못 미쳤던 것을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국회가 정략을 벗어나지 못하면 촛불은 국회로 향할 것입니다. 이번만큼은 당리당략이 아니라 존재감이 아니라 캐스팅 보트가 아니라 국민의 뜻을 받드는 신중한 결정을 해주실 것을 호소드립니다. 지금 더 한심하고 가관인 것은 어저께 추미애 여당 대표의 행태입니다. 거기에 정치적으로 여러 가지 측면에서도 선배인 그 앞에서 골목 대장직도 안 할 짓을 했다. 또 무슨 소행이다. 이런 것만서 선배들한테 면전에서 면박을 주는 모습을 보고 이러한 사태가 벌어진 데 대해서 정부 여당이 더 겸손하고 낮은 자세로 국민들에게 다가가고 또 스스로 반성과 자기 성찰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어저께 행태는 오만과 불선의 저는 극치였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민주당은 대야 강경투쟁이라는 듣도 보도 못한 행동을 취하고 있습니다. 안보 위기에 한국당이 장외투쟁하더니 이제는 여당이 강경투쟁을 하겠다니 양극단의 행태에 기가 막힙니다. 여당 자신의 무능을 대결과 정쟁으로 덮으려 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입니다. 아이들도 그렇게 분풀이하지는 않을 겁니다. 추미애 대표의 주적은 김정은 정권이 아니고 우리 야당들인지 묻고 싶습니다. 아시다시피 추미애 대표는 김정은 정권하고는 100번이라도 대화를 해야 된다고 외쳤던 분입니다. 그런 분이 김희수 헌법재판소장
부결되자마자 대야 강경 투쟁을 선언했습니다. 김정은하고는 대화하자고 하고 야당과는 투쟁하자고 하고 여당이 운동권 정당으로 되돌아간 것 같습니다. 김정은하고 대화하려는 그 인내심에 정말 100분의 1이라도 우리 야당들한테 쏟아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예, 조 의원님, 결국에는 민주당과 국민의당,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의 국회 인준 표결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결과에 따라서 아마 저런 모습이 또 어떻게 바뀔지 그게 예.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예. 좀 전에 제가 설명드린 대로 그 사안과 별개로 장기적으로 국민의당하고 민주당이 통합을 하지 않는 이상은 예. 민주당이 여당이고 집권당이고 국민의당이 야당으로 노선을 가는 이상은 이해관계에 충돌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호남의 민심을 얻는 것도 그렇고 예. 호남이 민주당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실망할 때 국민의당과 안철수 후보가 대체적으로 다시 선택을 받게 되는 예. 것이고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가 고공행진하면은 거기는 그 호남 주민들이 국민의당한테 요구하는 건 도와주라고밖에 없습니다. 도와준다고 해서 그쪽 표를 줄 수는 없습니다. 또 예. 그런 거기 때문에 숙명적으로 여야를 따로 하는 이상은 이런 일이 앞으로 계속 갈 수밖에 없고 예. 다 지금 이제 추미애 대표 하시는 말씀 보고 제가 저렇게 되면은 이 정부 여당은 굉장히 힘들어질 건데 하는 생각이 드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 우리 회의석상에서 그 국회를 향해서 또 야당을 향해서 나중에 여당 내에 자기 다른 계파를 향해서 레이저 쏘면서 막 하던 거 기억나지 않습니까? 그때는 뭐 이유가 있나 보다 생각했는데 계속 그렇게 하는, 일시적으로 한두 번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래 놓고는 다시 끌어안고 대화하고 협치하고 해야 되는데 계속 그렇게 가니까 예. 결과가 지금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알겠습니다. 저거는 협치가 아니고 예. 억치, 여론을 빌미로 해가지고 야당을 억압하는 건데 예. 저렇게 해가지고 정부 여당이 정치가 풀리는 일이 없기 때문에 빨리 노선 바꿔야 됩니다. 예. 자, 그 인사청문회 때문에 사실 좀 크게 조명을 못 받는 게 국회 대정부 질문 아닌가 싶어요. 그 와중에 이낙연 총리가 굉장히 소신 있는 발언을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 나오는데 어제 외교통일안보 그 대정부 질문에서 강경화 장관을 상대로 한 국민의당 김중로 의원의 발언 내용이 굉장히 논란이 됐다고 합니다. 어떤 얘기를 했는지 김중로 의원이 들어보고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얀 머리 멋있습니다. 여자분들이 지금 백색 염색약이 다 떨어졌답니다. 그렇게 인기가 좋습니다. 저도 좋아합니다. 근데 외교가 그렇게 잘 되죠. 많은 사람이 좋아하게. 됐습니다. 제 시간이 안 되네. 알겠습니다. 아까 저 4강 외교요. 아니 뭘 사과하라는 겁니까? 됐습니다. 시간 없습니다. 됐습니다. 들어가세요. 자중에서 떠들지 마세요. 제가 지금 질의하고 있어요. 됐습니다. 들어가 주세요. 사과할 일이 없습니다. 정신 차리세요. 사과할 일 하나도 없습니다. 집에 가서 반성하세요. 사과할 일 있는가? 여성 비하 안 해요. 자, 원장님, 자 외교부 장관을 앞에 불러서 저런 얘기를 했다. 그래서 뭐 좀 비난이 좀 받았던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국민의당 소속이잖아요. 근데 뭐 국민의당이 됐건 뭐 다른 정당이 됐건 전 참 이해가 안 가요. 어떻게 저런 말이 저 대정부질문자이잖아요. 사석에서도 저런 말은 결례되는 말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저 김중로 의원이라는 분은 그 머리 색깔을 얘기한 거고 자기가 무슨 특별히 여성 비하한 게 아닌데 왜 이러냐는 생각을 진짜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문제가 없는데 왜 자꾸 의석에서 사과하라고 그러냐 이렇게 전 들렸어요. 전 엄청난 결례죠. 남의 외모에 대해서 무슨 머리 색깔이 희다 말다 이런 얘기를 하고 그리고 지금 엄중하게 외교 안보 분야 대정부 자리잖아요. 저걸 과연 논평할 가치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예. 저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요, 알겠습니다. 저건 예. 전 더 이상 뭐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걸 대신하겠습니다. 강경화 장관에 대한 결례고 네. 뭐 비하했다를 떠나가지고 네. 외모에 대해서 예쁘니 어쩌니 옷이 어떠니 요즘 그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상대방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불쾌한 일로 다 시중에도 다 그래 돼 있는데 장관한테 그렇게 했던 것도 그렇고 국민에 대한 결례입니다. 네. 국민들이 TV 바라보고 있을 때 장관 뭐 외모 품평하라고 TV 그 보면서 대정부 질문 보고 있는 거 아니거든요. 네. 이 엄혹한 시기에 우리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걱정하는 문제를 의원과 장관이 서로 주고받으면서 어떻게 걱정을 들어주고 해법을 찾아낼 건가 그거 보고 있는데 예. 그 질문을 안 했어요. 예. 시간 없다면서 들어가라고 그러고 저렇게 말했는데 그 국민에 대한 도리 아니고 또 하나 속마음은 겉으로는 칭찬하는 것 같지만은
외교도 잘해라 이렇게 말하는 거는 외교 못한다는 예전에 이야기를 저기 본회의상에 이렇게 서서 대정부 질문 해보셨잖아요. 예. 예. 그러면 어떤 느낌이 듭니까? 이 장관들이나 총리를 상대로 어떤 얘기를 해야겠다. 언거 외에 자신의 존재감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정말 조금 오버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는 겁니까? 국회의원들이? 사적인 이야기 할 시간이 없습니다. 예. 시간이 굉장히 대정부 질문이 짧아요. 하고 싶은 이야기 3분의 1도 못 하고 내려오는데 지금 시기가 또 이런 시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저런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저런 얘기를 공적인 자리에서 저렇게 한다는 게 말이 안 되는 알겠습니다. 얘기죠. 예. 자, 지금까지 최창렬 영인대 교육대학원장 조혜진 전 국회의원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